나마스테 발라? 나마스테 발라? 이게 어떤 사람이 벽 쪽을 보고 이렇게 웅크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벽 쪽을 보고. 그리고 갑자기 뭐 여기 옆에서 뭐 거의 뭐 벨트 같은 거, 가죽 벨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럼 이 사람 엉덩이랑 등 막 때리는 거예요, 두 명을. 제가 궁금했던 게 또 있어요. 하드리안이 여행을 되게 많이 해서 천일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이제 10일야화 정도는 들려줄 수 있다. 아, 예, 예.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썰들도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행을 어디 해봤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좀 혼자 다녀본 여행지도 있으신가요? 저도 이 질문을 처음 받아봤을 때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혼자서 여행을 안 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항상 뭔가 같이 가려고 누군가를 모집하거나 뭔가 뭐 그런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고 막상 혼자서 여행을 잘 떠나보지는 않았었어요. 네.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 가려고 하면 늘 이제 동행을 구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아예 모르는 사람들과 동행을 해본 적도 있나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동행을 해서 갔던 적은 있는데 뭐 끝까지 유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같이 이제 처음에 뭐 그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같은 교통이나 뭐 같은 비용을 분담하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조금 생각을 했었던 거지 네. 막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계속 다녔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원래 알던 사람들이랑 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원래 알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냥 조금 시간이 되고 네. 같이 가보고 싶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과 떠났던 동행지는 어디였어요? 모르는 사람,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랑만 떠나지는 않았고요. 모르는 사람이랑 갈 때도 제가 아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는 갔어요. 그게 그렇구나. 갔던 거 첫 번째는 인도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를 여행으로도 가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도 여행을 제가 이제 인도를 2번 가봤는데 사실은 뭐 한 번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해피무브라고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의료봉사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이제 지원해서 뭐 합격해서 갔다 왔었고요. 그 전에 이제 한 두 달 좀 넘게 그 방학 때 그 한의대 가서 1학년 딱 마치고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로 출발해서 겨울방학 끝나기 며칠 전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대박. 그냥 바로 한 2달 넘게 갔다 왔었죠. 인도를. 예. 그러면 왜 인도였고 인도에서 2달이나 보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요즘에 인도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아, 원래 저는 약간 내가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하면 가지 않을 곳은 어딜까? 라고 했을 때 어릴 때는 늘 인도였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위생도 있고 네네. 그 무한도전에서 옛날에 인도를 갔었어요. 네네. 근데 그 멤버들이 걸을 때마다 진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네, 맞아요. 사람들이 몰리고 맞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면은 정말 늘 무서움에 떨다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요가에 좀 빠지게 되면서 네네. 인도에서 수련하는 것들도 좀 보고 인도에서만 있는 요가 그 문화도 궁금해지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인도를 그렇게 신비롭게 여겨서 그리고 관광화가 많이 돼서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여행 영상이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생각보다 이제는 가도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 근데 하드리안이 갔던 거는 적어도 이제 10년, 15년 전일 텐데 그때는 지금이랑 또 분위기가 엄청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움은 없었어요? 인도로 떠날 때? 이게 또 두려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좀 핵심을 좀 짚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뭐 공대를 그만둔 이유 막 이제 이런 것들 할 때 약간 두려움 같은 것들이 제 인생의 약간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별로 생각해보면 별로 두려워할 게 아닌데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걸 왜 두려워했지?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이 인생의 화두였던 적이 있었고 여행에서 조금 장치 같은 걸 마련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행에 계획을 안 세우고 가는 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행에서 준비하는 거는 두 개. 비행기표랑 비자 문제. 요것만 해결하고 합니다. 첫 번째 숙소도 안 잡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네. 가는데 하나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고 가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책을 꼭 하나씩 가져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평소에 읽고 싶었는데 잘 못 읽었던 책들이나 아니면은 또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여행을 통해서 가져야겠다. 너무 목적 의식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실용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지만 약간 이렇게 어떤 좀 중심이 된 어젠다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나는 꼭 설정을 하고 가는 편이었어요. 한창 그때 당시에 이런 질문들의 기저에는 빠졌던 게 이제 스토어 학파? 약간 이원론적인 사고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이게 뭐 약간 좀 말이 좀 깊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을 느끼는 나의 실체와 나의 육체가 약간 분리되어 있다. 뭐 이원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분리되어 있는 어떤 상태. 이제 그래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 내가 순전하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본질적인 어떤 생각들,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두려움을 극복도 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 주저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해서 인도를 선택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러면 도착을 했던 거는 이제 인도의 어디였어요? 인도의 이제 뭄바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때 또 이제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이제 스탑오버를 되게 많이 활용할 때였어요. 어릴 때 홍콩에서 이제 스탑오버도 하고 비행기도 되게 쌌거든요. 그래서 스탑오버에서 며칠 지내고 이제 홍콩에서 이제 뭄바이로 가는 비행기를 탔죠. 어쨌든 인도로 가는 비행기니까 인도 사람들이 다 주변에 다 둘러싸고 앉아 있었겠죠. 우리 동양인들 몇 명 있고. 그때 인도 여행이 잘 안 갈 때고, 그때는 이제 하물며 뭐 스마트폰도 없고 구글 지도도 없으니까 그냥 뭐 론리 플래닛 뭐 100배 요새는 있지도 않은 그런 책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숙소도 안 잡았잖아요. 그 비행기 안에서 계속 숙소 어디 가지? 계속 그거 고민하겠어요. 여기 이제 숙소 추천이 있으니까 요 지역에 가면 일단 숙소는 구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그냥 비행기 안에서 막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옆에 어떤 코스점을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아저씨가. 네. 그러면 우리 막 계속 흘끔흘끔 봐요. 인도 사람들은 가보면 알겠지만 진짜 궁금한 게 많은지 계속 쳐다보거든요. 흘끔흘끔 보는데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뭐 이름이 발라였어요. 발라라는 아저씨였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명함을 줘요, 갑자기. 그래서 명함을 딱 받았는데 무슨 X 뭐 어쩌고 저쩌고 미니스터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왜 이런 명함을 주지?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를 보고 막 얘기를 하면 주변에 한 인도 사람들 한 20-30명이 막 같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막 얘가 막 자기네끼리 웃고 떠들다가 또 뭐 물어보고 또 거기다 또 얘기해줘요, 이렇게 뒤에다가. 그러면은 얘기해줘서 처음에는 인도 사람들은 원래 이런가 보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소통을 잘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족인 것 같은 거예요. 가족이나 친족, 원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 사람 발라의 이제 가족들이었고 이 사람이 발라가 가족 대표였는데 홍콩에 그 크루즈 여행을 가족 친족끼리 갔다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충격이 컸어요. 왜냐면 당장 지금 앞에 펴고 있는 그 책에는 인도 사람 절대로 믿지 마라. 막 가서 인도 사람한테 뭐 주는 것도 먹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막 한가득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죠. 크루즈 여행?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를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갔다고? 네, 홍콩으로. 근데 뭐 명함도 주는데 뭐 미니스터라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우리 보고 숙소를 정했네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약간 좀 쫄리지만 아직 안 정했어. 이랬더니 자기가 숙소 뭐 잡아줄 테니까 초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지 말라고 하는 내용 보고 있는데 내가 뭐 보이는지 아니?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가? 이러면서 이렇게 미니스터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근데 좀 무서우니까 막 그런 거 막 했어요. 제가 의미도 없는 건데 막 나 인도 여권이 너무 궁금한데 인도 여권 좀 보여줄래? 뭐 보여줘요 또. 그럼 인도 여권 막 옆에 이렇게 줘가지고 몰래 막 적어요. 뒤에서 이렇게 가리고 막 내 M 뭐 무슨 뭐 여권만 적고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 납치하면 누가 적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적어놓고 일행끼리 막 그러다가 그래 한번 가보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공항에 내리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다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렸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게 공항에 있는 공무원들, 직원들이 이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지? 인사를 진짜 막 해요.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뭐야 이거 뭐가 무슨 뭐 촬영하나? 이러면서 막 모두한테 이렇게 몰래 카메라. 근데 그냥 공항 직원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막 자기 상관한테 인사하듯이 막 인사를 막 해요. 나와서 막 저기서 나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어린 마음에 뭐지 하다가 그냥 갑자기 문득 생각이 좀 꼬여가지고 네. 야, 조폭이야, 조폭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야, 우리 도망가자, 나가서.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이제 그때 막 같이 가다가, 여기서 어차피 나갈 수 없으니까 입국심사하고, 입국심사 되게 빨리 통과했어요. 그리고 막, 내리니까, 심지어 이제 그분이 이제, 얘네 우리. 게스트, 마이 게스트,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막 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내렸는데 저기서부터 막 수행원들이 막 와서 막 짐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짐을 막 가져가는 거예요. 이미 막 내 거 빼놔. 야, 잠깐만. 이랬는데 이미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일단 짐 한 명 따라가서 붙고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틈 봐가지고 빨리 빠져나가자 하고 이제 딱 나갔는데 그때 뭄바이 공항이 아마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커졌겠지만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지역 한 중점 도시의 뭐 고속터미널 같은 크기?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딱 나가면은 이제 갑자기 입국장이 가면 우리나라는 입국장 되게 밝잖아요. 네네. 거기는 입국장에서 막 뭐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거기가 그냥 밖에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마 확장됐겠지만. 그래서 진짜 거기는 칠흑 같은 어둠이 밤이었거든요. 우리가 밤에 도착하는데도 숙소 안 잡고 갔어, 심지어. 그래서 도착했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순간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둠에 익숙해지고 있는데 그때 지금도 참 잊지 못하는 장면이 사람의 안광,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안광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안광이 하나둘 보이는데 막 조명이 켜지는 것처럼 막 있는데 저 어둠 속에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밝고 이쪽은 어두우니까 저기가 어둠이 익숙해지면서 그 사람들의 눈들이 보이는데 야,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랑 지금 헤어지면 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짐을 막 잡고 있다가 야, 우리 일단은 좀 따라가 볼까? 그러면서 막 따라가게 됐어요, 네. 일행들이랑. 근데 이제 또 그 눈들로 갈 것이냐? 네, 저기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 우리 셋이만 정신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 당장은 뭔 일 없으니까 일단 따라가 보자 해서 뭐 차도 나눠 타고 뭐 우리 짐은 다른 차에 타고 이 가족들이랑 이제 뭐 수행원들이랑 타고 알 수 없는 미래로 그냥 갔어요. 그때는 뭐 기록 전화도 없지 뭐 어떻게 남길 수도 없고 그냥 가는데 뭐 저녁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사주면 좋지 이러면서 갔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녁을 사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인 식당이었는데 뭐 나름 뭐 위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망 좋고 이런 식당이었고 우리 테이블은 이렇게 원형 테이블로 이제 이 가족들이랑 같이 앉아서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고 인도 음식이었어요. 인도 음식인데 막 손으로 먹고 뭐 뭄바이니까 해산물도 있고 막 굉장히 이것저것 되게 많이 사주고 저 옆에 테이블에서는 막 수행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분들 운전사 뭐 이런 분들이 따로 테이블에서 먹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것저것 먹다가 나중에 이제 나갈 때 계산할 때 마침 우리 옆에서 막 계산을 하는데 그때 돈으로 한 4,000루피 정도 1,000루피짜리 4개를 딱 내는 거예요. 근데 1,000루피 4개가 얼마였냐면 지금은 아마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딱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달러가 400루피. 근데 그때 1달러가 한 1,000원, 1,1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4,000루피면은 10만 원.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인 게 제가 뭐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뭐 버스 타고 가거나 이러면 누구한테 계속 말 걸고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길 가다가 차에서 만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막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뭐 요번에 결혼을 하는데 뭐 요번에 월급이 올랐다 축하 좀 해줄래? 막 이러면서 하길래 그래 월급이 얼마야? 이랬더니 딱 4,000루피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지역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몇 년 차? 뭐 5년 차에 10년 차에 초등학교 선생님의 월급이 딱 그냥 그날 사람의 하룻밤 식사였던 거고 나중에 가서 또 재밌는 곳이 또 어떤 우다이푸르라는 이제 도시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만났던 숙소의 이제 주인분이 되게 잘 사는 브라만 계열의 사람이었어요. 그 발랄한 사람은 크샤트리야. 우리 카스트 제도에서 두 번째 계급. 뭐 항상 뭐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 브라만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막 얘기 듣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 월급이 제가 기억으로는 한 4,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의사의 월급이 4,50만 원 정도. 뭐 초등학교 선생님은 10만 원 정도인데 이제 그거를 그냥 하룻밤에 그냥 막 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때 근데 몰랐죠. 그냥 그쵸, 아 원래 그쵸. 이렇게 문바이는 비싸구나 이러면서 막 그냥 밥 먹고 나왔죠. 근데 자기 집에 초대해야겠다고 그래서 그래 이제까지 왔는데 어쩌겠어. 우리 짐도 이미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뭐 들고 있는 거는 여권이랑 복대 돈 몇 푼이랑 이제 뭐 가방 외 뭐 목숨. 비행기에서 들고 있던 그 몇 개 뭐 담요 같은 거라서 따라갔는데 그때 갔던 집이 나중에 이제 뭐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네네. 그 영화 보면은 이제 뭐 인도 사람의 퀴즈 맞추는 영화잖아요.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 예, 예. 하여튼 거기서 그 사람이 막 뭐 굉장히 고층 빌딩을 건설 현장에 가서 여기가 뭐 인도의 뭐 미래의 세계 중심이 될 거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인도의 굉장히 고층 아파트, 고급 아파트 건설 현장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딱 그런 고급 아파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가는 길에 옆에 보면 진짜 빈민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기 고층 아파트에 갔는데 맨 위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근데 사실 어려가지고 펜트하우스 이런 게 뭔지도 몰랐어요. 맨 2층으로 가길래 로얄층 아니네? 로얄층은 7층에 10층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이러갔더니 복층으로 된 집이에요. 3층과 2층, 3층. 우리한테는 2층까지만 보여줬던 것 같은데 위에 또 계단이 있고 근데 뭐 단위 면적은 엄청 크지 않았는데 4, 50평 정도 되는 게 한 복층으로 있는 그런 집이었고 막 거기서 진짜 뭐 또 간식도 막 주고 그때 근데 딸은 되게 어려가지고 애기여가지고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애기였는데 막 디즈니 막 책 보고 있고 공주옷 막 입고 막 같이 여행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고 뭐 그때 뭐 환전도 해주겠다고 그래서 환전도 해줬는데 환전도 나중에 보니까 되게 잘해줬어요. 그냥 막 자기 돈을 그냥 해준 거죠, 달러를. 그때 막 그거 같지 않냐면서 뭐 몰래 뒤에서 이렇게 막 비춰보고 막 이랬는데 제가 바보 같았지. 그때 다 바꿨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막 그렇게 해주고 밥 먹고 갑자기 이제 잠 너무 늦었는데 시간 어디서 자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숙소를 제공해 주겠대요. 그 숙소 자기 기사 운전기사 집은 제공을 안 하네요. 집은 안 하더라고요. 예, 거기가 뭐 좁아서 그런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숙소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운전기사가 또 태워서 어디 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공무원 엄청 높은 빌딩이었는데 공무원 기숙사 같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제공을 해준 그냥 무료로. 그래서 공무원 기숙사에 그냥 들어가니까 뭐 방 잘 돼 있죠. 뭐 원룸처럼 잘 돼 있고 잠 자기 너무 충분하고 그다음에 지하 카페테리아 가서 자기 이름 대고 아무거나 먹으면 된대요. 내일 가서 여기 있을 때 동안. 그때는 뭔 말인지 몰라서 그냥 갔더니 지하 가니까 진짜 큰 카페테리아가 있고 막 인도 음식이랑 음식은 다 있었던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때 처음 가자마자 뭐 인도 음식 뭐 책에서 봤던 음식들 다 하나하나 시켜서 무슨 뭐 막 시켜 먹어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염치 없게도. 그러면은 저 같으면 다 먹어야지만 그래도 한두 개 먹을 텐데 그럼요. 일단은 뭐 한 6, 7개 시켜서 하나씩 먹고 카레니까 예, 그래서 먹어보고 막 다음 날도 막 차 빌려줘서 그냥 운전기사가 우리 태워다주고 뭄바이 막 구경하고 낮에 그다음에 그 사모님 처음에는 사모님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요즘 되니까 약간 사모님이구나라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태였죠. 옆에 있는 아줌마 옆에 아줌마 정도인데 우리 사모님이 우리도 또 가이드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뭄바이를 편하게 여행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뭄바이가 개별 여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거든요. 워낙 크고 교통도 안 좋고 실제로는 막 그러니까 차로 막 여기저기 다 구경시켜주고 밥도 다 주고 숙소도 다 주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첫 번째 숙소를 만약에 정하고 갔거나 목적지를 정하고 갔다면 애초에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었겠죠. 너 숙소 정했어? 나 여기야. 그럼 연도 단절이 됐을 거고 그렇죠. 단절이 됐을 거고 예. 그런 이제 우연에서 오는 진짜 큰 행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궁금한 게 또 들으면서 하드리아는 이코노미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아저씨도 이코노미 탔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뭐 인도 사람이 아무리 부자여도 뭐 모두 다 퍼스트 클래스에 타기에는 비쌌겠죠. 그리고 들어보면 이 정도면은 하드리안이 비즈니스를 탄 걸까? 아닙니다. 이코노미 제일 싼 거 탔고 근데 아마 거기가 우리가 여기서 인도 가면 멀지만 홍콩에서 인도 가는 거는 좀 짧은 구간이라서 뭐 비즈니스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발라 이야기 진짜 재밌는데 그럼 첫 번째 인도 말고 이제 두 번째 인도도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여행이라기보다는 봉사였을 거고 그래서 갔던 지역도 제가 봤을 때 도시보다는 좀 더 외곽 쪽이지 않았을까 예상이 돼요. 근데 그때는 또 어땠고 그 듣기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발라의
진짜 그쵸, 위험을 그쵸. 느끼고 왔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어.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발라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서 해보자면 네. 그 저녁 때마다 발라의 사무실에 네. 우리가 갔어요. 발라가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마이 게스트 막. 나 막 마이 게스트인데 처음 막 너무 뭐 그냥 외국 사람이 막 와서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우리가 지나다니면 그 무한도전이 그냥 카메라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없어도 몰립니다. 인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마 좀 덜 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특히 동양 사람이고 그다음에 얼굴이 좀 하얗고 네. 동양 사람이 좀 하얗고 이러는데 인도는 특히 이제 미백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얼굴이 하얀 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뭔가 새로운 사람이 왔다 하면서 막 엄청 모여서 보는데 그 인도 가면은 이제 발라가 그때도 느꼈던 게 사무실이 진짜 시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냥 자기 사무실이라고 가면 사람들이 진짜 한 3, 40명이 막 뭐 공간도 얼마 안 돼요. 막 요런 데 막 모여 있어요. 그럼 거기 가운데 앉아서 같이 지금 인터뷰하는 것처럼 뭐 물어봐요. 한국은 뭐 한국이나 이런 거. 뭐 이것저것. 40명 그럼 같이 물어봐요. 그렇죠. 뭐 한 명씩 물어보는 거죠. 막 그냥 그러면 뭐 이제 발라는 여기 나의 게스트들이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애들이야. 이러면서 약간 이러면 우리 가서 얘기해주고 막 토크쇼 하고 막 약간 이런 거 하는 건데 뭐 그때 질문이 뭐 한국의 인구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4천만 명 정도 된다 이러면은 뭐 나라 한 명이 4천만 명이 말이 돼? 4억 아니고 막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그런 질문들 막 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 발라라가 뭐 아까 봤을 때 이제 뭐 엑스 무슨 미니스터라고 있었다고 명함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몰래 사진 찍어놨었죠. 또 이렇게 막 명함도 받았었고요. 그때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때 찍었던 거를 나중에 한번 이제 확인을 했는데 해피무브라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가면서 거기서 이제 인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줘요. 기본적인 정치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연과 연관된 게 딱 두 개였는데 하나는 뭄바이가 인도의 부의 3분의 1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인도의 그 큰 인도에서 부의 3분의 1이 뭄바이에 있고 그 각 도시에는 그런 큰 도시에는 이제 뭐 미니스터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엑스 무슨 미니스터가 말 그대로 경찰총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도는 진짜 경찰의 공권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3위, 서열 3위. 서열 3위인 사람, 예전에 서열 3위였던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환대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더 연락을 많이 해볼 걸. 친구 결혼시킬까? 그러니까 선물도 보내고 친구 결혼시킬까.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 그랬었죠. 네, 좀 지금도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가?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약간 그런 여행에서의 잠깐은 신기루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 말고 또 이제 어렸을 때 뭔가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떠냈던 여행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기억에 남는 거? 이것도 뭐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환대를 아무리 베풀었어도 내가 호텔 아니면 못 자는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그 공무원 기숙사에 가지도 않았겠죠. 그렇겠죠. 하루 이틀 묵었겠죠. 네네, 그쵸. 연이 또 짧아졌을 수 있을 텐데 하기야는 이제 여행 스타일 들어보니까 크게 이제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는 않고 선호하는 것도 이제 뭐 그냥 주어진 무언가면 충분하고. 네네, 그쵸. 그러니까 조금 뭐 그때는 굉장히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굉장히 절약하는 여행에 엄청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도 가면은 이제 항상 이제 어디 역에 내리면 이렇게 막 협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흥정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면 이제 뭐 그 택시 기사들이 막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엄청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우리는 심지어 숙소도 안 정하고 갔어. 이 중에 믿을만한 사람 하나 잡아서 숙소 좋은 데 있는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막 2~3명씩 막 몰려오면 처음에 막 혼돈스러워서 막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한 달 정도 될 때 되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머리도 안 자르고 막 수염도 안 자르고 막 이렇게 거지같이 하고 다니면서 이제 처음에 딱 협상에 이제 그것도 터득한 거죠. 딱 내리면 사람들이 모여요, 한번. 그러면 일부러 오라고 합니다. 좀 와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30명 와요. 그러면 가지고 뭐 얼마, 나 여기 갈 건데 얼마야? 이러면 막 엄청 높이 불러요. 안 가. 난 걸어갈래? 하면 막, 너 그거 못 걸어가? 이러면 난 걸어갈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걸어갑니다. 그러다 이제 좀 그 무리에 처음에 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번 또 저쪽 뒤에 머물러 있다가 아이들이겠죠? 아마 와요. 그럼 그때 한번 또 부르면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정도까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 그냥 걸어갈 거야. 이러면서 걸어가요. 애들이 저 뭐 행색도 보고 뭐 돈도 안 낸다고 그러니까 막 거지라고 그래요. 막 100어다 막 이래요. 100어라고 그래요. 나 100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막 진짜 막 거지를 차고 다니면서 막 그랬거든요. 100어. 그리고 또
거기 가면은 이제 뭐 물이 안 맞고 이러니까 뭐 장염 걸렸다가 뭐 살도 빠지고 막 그러니까 시커매지고 이미 막 그러니까 뭐 수련하러 간 줄.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한 세 번째쯤 돼서 이제 좀 원래도 무리해서 못했던 애들이나 아니면 첫 번째 좀 아쉬웠던 애들이 돌아서 오거든요. 그때쯤 이제 협상해가지고 이제 또 가서 이제 또 하고 그러죠. 근데 이건 뭐 돈을 아낀다기보다는 조금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했던 게 있는데 그 이제 인도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막 이제 외국 해외 히피들이 많이 와요. 히피. 저도 뭐 거의 뭐 히피 수준이 아니라 뭐 그냥 뭐 거렁뱅이가 한 명 뭐 다니는 거 있으면 이제 같이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팁을 막 준단 말이에요. 인도 여행 싸게 다니는 팁을. 그 중에서 원래 싼데 원래 싼데 또 더 싸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기차가 침대칸 같은 거 밤에 타는 거 하면은 대충 한 3,400루피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진짜 막 진짜 뭐 막 소가 다 타 있고 그런 거 아니지만 염소나 막 이런 애들 타 있는 그런 기차에 타 있죠. 막 쥐도 막 다리로 사이로 막 돌아다니면서 쥐가 여러 번 치고 다녀요. 막. 쥐는 거기 사는 거. 쥐는 거기 사는 거고 뭐 쥐는 살고 있는 애고 이제 뭐 염소나 이런 거 타 있는 냄새 나는 그런 거대. 그런 데가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있진 않은데 뭐 한두 마리는 있어요. 어디 가는. 그러면 막 이제 그런 타면은 기억에는 한 50에서 100루피 정도? 그 대신 거기는 의자도 안 젖혀지고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우리나라로 치면 2명 앉는 자리 정도의 폭에 한 4명이 앉아서 가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외국인 히피가 막 그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침대칸을 싸게 사는 법이 있대요. 뭔데? 막 이랬더니 예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약을 안 하고 어떻게 타고 그랬더니 일단은 제일 싼 표를 무조건 사래요. 뭐 50루피짜리 이런 거. 탄 다음에 차장한테 가서 한 1,200루피,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 주면 얘가 자리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때 일행이 한 셋, 넷? 막 여기 정도였을 때였는데 그때 여기 차장한테 한 200루피 주고 우리 다 바꾸면 되게 3명 정도였나 보다. 바꾸면 좋겠다 해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그거만 자리표만 하고 샀어요. 딱 탔는데 이제 우측에나 뭐 이제 막 염소랑 뭐 이런 데 앉아있다가 차장이 딱 오서 표 하길래 잠깐 저기 화장실 있는 데 가가지고 200 딱 보여주면서 우리 침대칸 같은 거 하나 좀 마련해주면 안 돼? 우리 3명? 막 이랬더니 오케이 막 이러는 거. 얘네들은 긍정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no problem 막 이래요. 이렇게 긍정하는데 뭐 가재요. 그래서 역시 이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저기 가면은 이게 뭐 자리가 뭐 듬성듬성 있겠죠. 뭐 침대칸이 우리가 3명이니까 3명이 같은 공간에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는 뭐 여기 앉아있고 뭐 하나 비어있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뭐 어디 뭐 쭉 가더니 자리 하나가 딱 비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명 여기 앉으래요. 그래서 그래 거기 앉았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리고 그 옆에 2명과 위아래가 이게 어떤 사람이 벽 쪽을 보고 이렇게 웅크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벽 쪽을 보고. 근데 이거 갑자기 뭐 여기 옆에서 뭐 거의 뭐 벨트 같은 거, 가죽 벨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 사람 엉덩이랑 등 막 때리는 거예요, 2명을. 막 때려요. 그 영무원이? 영무원이 그냥 그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등이랑 엉덩이를 막 때려요. 이거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가 그 자리를 안 샀는데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때릴 것까지는 아닌데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막 소리 질러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막 게임하면서 가요. 그러고서는 또 우리한테는 세상 친절하게 막 입을 막 갖다 주고 그래서 여기 너의 자리에 있지 하면서 방금 전까지 방금 전까지 그렇게 막 나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한테 입을 딱 주면서 여기 너의 자리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동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꿀팁이네요, 꿀팁. 근데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예전에는 또 예약제가 잘 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도 여행 이런 걸 좀 보면은 분명히 내가 돈 주고 산 내 침대 칸인데. 맞아요. 왜 5명이 여기 있는 거지? 맞아. 내가 내 자리라고 얘기를 해도 알았어. 엄청 하고 계속 앉아있고. 흔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엄청 그때는 진짜 많았어요. 채찍질은 이제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여전히 이제 내 영역, 네 영역은 모호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인도 그렇죠. 그렇구나. 이제 이번 올해 25년에 연휴가 특히 좀 많잖아요. 하드리안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20대 혹은 30대 결혼하기 전에 여기는 좀 그래도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곳이 좀 있을까요? 뭐 워낙 좋은 곳이 많으니까 다들 좋은 데들은 알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한 3, 4주 이상은 가야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그 이하로 가는 거는 별로
그냥 휴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휴가지라고 하면은 그냥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한테 한 3, 4주 뭐 이렇게 시간이 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시간을 내서라도 여긴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곳 중에 가장 제가 가봤던 곳 중에 안 가본 곳 말고 가봤던 곳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곳은 그리스와 크레타섬, 그리스의 크레타섬. 요런 데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일단은 하나는 그 약간 이게 그리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랑 그리스를 좀 비교를 해보면 여행지로서 우리 스페인 같은 데 요새는 조금 덜하더라도 옛날에는 막 소매치기 뭐 렌트카 갖고 가면 바퀴 터트리니 뭐하니 뭐 이런 거 막 차에서 뭘 유리창을 깨고 가져가니 뭐 이런 거 얘기 많았잖아요.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그건 비하는 아닌데요. 그런 동양인들이 여행 갔을 때 이제 여행자가 빌린 렌트카나 이런 거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근데 이제 거기는 그래도 스페인은 딱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요. 이게 그 약간 길에서 이렇게 히피처럼 있는 사람들이 내 거 뭐 훔칠 거 있는지 없는지 뭐 보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힐끔힐끔 보면서 나의 빈틈을 막 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때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지 모르겠는데 그 길가에 사람들은 많은데 그냥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요. 그냥 막 누워있어. 남의 걸 훔칠 생각도 없고, 누가 돈 빌 생각도 별로 없이, 그냥 다 누워서 이렇게 막 앉아있어요. 아테네 같은 데 가면은. 워낙 여유인지, 포기인지. 네, 약간 좀 느낌에는 포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물론 뭐 이제 뭐, 이렇게 막 위험한 지역도 별로 없을 것 같죠. 위험한 지역 안 가봤지만, 상대적으로 여행하기에도 이렇게 소매치기나 이런 자잘한 범죄 같은 것들은 뭐 거의 경험해보지 않았던 곳이고 그 아테네는 좀 그런데 이제 그리스의 진짜 매력은 아테네에서 벗어나면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특히 이제 교통이 막 엄청 좋은 곳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뭐 렌트카로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뭐 가령 예를 들면 그 스파르타쿠스에서 그 300대 뭐 몇만으로 싸웠던 그런 협곡 같은데 가본다든지 그런 데를 이제 그냥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내비를 찍고 가면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동상만 하나 있고 약간 이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그냥 기차를 타거나 뭐 버스를 타고 가서 만약에 그곳에 내렸으면은 그게 어떤지 잘 몰랐을 건데 저는 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가 왜 협곡이었는지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산들이 저기 멀리 있던 산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렇게 좁아지면서 나의 길에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는 어떤 구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또 마침 그 전쟁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렌트카 여행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특히 크레타 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약간 역사 덕후라서 이제 뭐 문명의 발원 막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이제 크노소스 궁전, 뭐 미노타우로스의 이제 그 미궁이 있는 그런 것도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 그리스인 조르바 그 작가의 무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크레타 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러 사실은 그거 2개 보러 일단은 크레타 섬에 갔는데 크레타 섬에서도 이제 렌트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크레타 섬이 진짜 절경이에요. 그러니까 절경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별로 없고 여행자도 없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친절해. 근데 안전하고 물가도 싸요. 막 그냥 유럽이 원래 뭐 고기나 이런 채소 같은 거 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리스는 되게 쌌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행하기도 되게 풍족하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절경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사람들이 휴가로 굉장히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크레타 섬이에요. 근데 우리 이쪽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이미 그 유럽 쪽에서는 조금 잘 사는 나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휴가 나면은 한두 달씩 가서 뭐 크레타 섬에 가서 있고 막 이런 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도 없고 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 좀 들었던 이름인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막 계속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드리안의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뭔가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리스는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뭔가 여유롭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행동이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좀 느리고 굳이 뭔가 성급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치안적인 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치다도 많이 사람들을 겪어봤으니까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개방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양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그랬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나요? 이제 여행을 많이 가는 시즌들이 있잖아요. 뭐 설이라든지 연휴라든지 그 기간이 끝나면 꼭 이런 환자들이 생겨서 온다라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은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오면은 어떤 환자가 는다기보다는 보통 환자가 줄죠. 나도 놀고 왔으니까 환자분들도 네. 이제 안 오다 보면은 모든 아픈 것들이 이제 좀 며칠 계속 가는 관성이 있어야 오는데 네. 좀 한 1, 2주 안 가다 보니까 또 나았네 이러면서 이제 잘 안 오게 돼서 이제 연휴 갔다 오면 보통 환자들은 보통 없어지고요. 네. 환자 한 명은 생기죠. 제가 환자가 되죠. 보통 이제 아이들하고 여행 가는 게 네. 쉽지 않으니까 저는 환자가 되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또 골골대면서 진료를 하곤 합니다. 오늘 얘기 너무 즐거웠고 인도 얘기 너무 재밌었고 네. 발라 얘기 보고 있죠? 재밌었고 뭐죠? 인도어로 헬로우가? 나마스테. 맞아요. 어제도 나마스테 하고 오긴 했는데 그렇군요. 네, 나마스테 발라 나마스테 발라. 하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난 것 같아서 마무리 질문을 하나 드릴 거거든요. 네네. 아까 20년, 3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20년, 30년 뒤에 하드리아는 오늘 찍은 이 영상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 찍은 영상을 안 볼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와도 제가 과연 볼까. 언젠가는 보긴 발라? 하겠지만 잘 안 볼 것 같고 일단 좀 오글거릴 것 같아서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준비해 온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라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은 20년 뒤, 10년 뒤에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동안에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뭐 인터뷰 한다길래 그냥 해보지 뭐 이렇게 하고 받아들였는데 질문들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것 같고 그 20년 뒤나 10년 뒤나 지금의 저나 사실은 저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 비선형적인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내일의 저와 10년 뒤의 저가 그렇게 다를까? 다른 말을 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안 볼 것 같아요. 열심히 촬영할 볼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몰라서 하는 말인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